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암모니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암모니아에 이어지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바로 여과 사이클입니다. 여과 사이클을 이해하시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과 사이클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하게 되신다면 음, 구피를 키우는 데 관련된 지식을 사실상 마스터하셨다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물 관리 잘하면 구피 안 죽는 거고요. 뭐 번식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고요. 뭐 그게 전부죠 뭐. 다른 지식들은 그냥 곁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과 사이클에 대한 내용을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한 1시간 정도 분량이 나오더라고요. 음, 근데 저는 영상을 10분 정도로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너무 길어지면 지루하니까. 그래서 나누다 보니까 현재는 4개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암모니아를 처리하는 과정, 두 번째는 그 과정에 관여하는 박테리아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지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물잡이, 그리고 네 번째는 물잡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찾아오는 백탁의 원인과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이야기, 암모니아를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항에 암모니아가 생깁니다. 물고기를 키우면 그 배설물 때문에 암모니아가 생기죠. 암모니아는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암모니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고맙게도 박테리아가 그 일을 해줍니다. 박테리아는 공기 중에 항상 있어요. 지금 이 공기 중에도 있어요. 얘가 우리가 어항을 만들고 여과기를 돌리면 자동으로 들어와서 번식을 시작합니다. 이 암모니아를 처리해주는 박테리아의 이름을 니트로소모나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니트로소모나스는 암모니아를 아질산염으로 바꿔줍니다. 아질산염은 암모니아에 비해서 위험도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위험한 물질입니다. 아질산염 역시 어항 안에 일정 수치 이상 쌓이면 구피가 죽습니다. 이 암모니아와 아질산염을 뭐에 비유하면 좋을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암모니아는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탄 음식 있죠. 직접적인 발병 원인이 되는, 뭐, 탄 거 먹으면 암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직접적으로 위험한, 것으로 비유할 수 있고요. 암모니아는 아질산염은 우리가 먹는 햄, 소세지, 가공육. 실제로 이 가공육의 발색제가 아질산 나트륨이에요. 그렇게 많이 쌓이면 좋지 않은, 음, 그리고 그 위험도도 아주 낮다고 할 수 없는 게 이제 아질산염입니다. 자, 그러면 암모니아는 전부 아질산염으로 바뀌었습니다. 어항 안에. 그럼 이 아질산염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이것도 역시 박테리아가 처리를 해줍니다. 이 박테리아 이름을 어, 니트로박터라고 부릅니다. 이 니트로박터는 아질산염을 질산염으로 바꿔줍니다. 질산염은 그 위험도가 뭐 앞에 있는 두 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낮아집니다. 하지만 질산염도 많으면 좋진 않아요. 이 질산염을 뭐에 비유할까 생각해 봤더니 과자에 비유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느 정도 먹어도 문제는 없는데 너무 많이 먹으면 이제 우리 몸에 병 일으키잖아요. 그 뭐 기름덩이고 또 트랜스 지방 많고 하니까 과자 정도? 당장은 뭐 쌓이는데 문제는 없는데 너무 많이 쌓이면 문제 있는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질산염까지 왔습니다. 어항 안에는 질산염만 있습니다. 이 질산염도 많이 쌓이면 안 좋다면서요. 처리해야죠.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질산염도 박테리아가 처리해 주나요? 맞습니다. 질산염도 박테리아가 처리를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개념이 하나가 추가되어야 돼요. 여러분, 호기성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호는 한자로 조로자예요. 기는 공기, 공기 안에 있는 산소. 즉, 쉽게 얘기하면 산소를 좋아하는, 산소 호흡을 하는, 산소 호흡을 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특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니트로소모나스와 니트로박터는 호기성 박테리아예요. 그런데 이 질산염을 처리하는 박테리아는 그와 좀 다릅니다. 혐기성 박테리아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혐은 혐오하다 이런 거예요. 매우 싫어하는. 그래서
혐기성 박테리아는 산소가 있으면 오히려 안 돼요. 오히려 죽어요. 그런데 우리 어항 안의 환경은 우리가 에어레이션을 엄청 강하게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호기성 환경이에요. 혐기성 환경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박테리아들은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돼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자연 호수를 생각해 보죠. 수면이 있죠. 수면 아래 바닥이 있습니다. 이 바닥에는 물고기 사체, 뭐 위에서 떨어진 나뭇잎, 또 수초가 죽은 잔해 등등이 쌓여요. 세월이 지나면서 계속 쌓이죠. 그런데 이 쌓인 위는 공기와 접촉을 하지만 이 밑에 아래쪽 층층이 내려가면 여기는 공기가 닿지 않는 혐기성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이 질산염을 분해하는 박테리아들이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질산염은 질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박테리아는 질소와 산소를 떼어내서 산소는 산소대로, 질소는 질소가스대로 대기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 암모니아의 분해가 끝난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어항에서는 그 환경을 만들기가 힘들어요. 뭐 바닥재를 한 10cm, 15cm 이렇게 두껍게 깔면 할 수 있는데 뭐 30큐브 어항의 절반을 바닥재로 채우실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자연 상태 그 혐기성 환경만큼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그 질산염을 다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안 됩니다. 그러면은 다른 방법이 없나요? 있습니다. 우리들의 수초가 이 질산염을 처리해 줍니다. 질산염을 그 자양분으로 사용합니다. 수초들이. 그러면 됐나요? 그래도 뭔가 좀 부족합니다. 수초들이 질산염을 처리하는 속도가 너무 떨어져요. 그 구피들이 만들어내는 질산염을 다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수초는 잘못이 없습니다. 수초가 처리하는 속도는 뭐 정상적인데 구피가 만들어내는 질산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우리가 어항에 키우는 구피들은 상당한 과밀로 키우는 거 아시죠? 여러분 피부에 와닿게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30큐브를 생각해 보고요. 30큐브에는 구피를 10마리 정도 키운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30큐브에 10마리면 그리 많은 거 아니죠? 그리고 자연 상태 연못을 생각하는데요. 대략 그 가로와 세로, 위에서 봤을 때 가로와 세로가 10m인 연못을 생각해 보죠. 이 30큐브 어항을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한다고 생각해 보면 10m면 33개가 들어가거든요.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33 곱하기 33 하면 무려 1000개가 들어갑니다. 계산해 보세요. 1000개. 그리고 연못이 뭐 깊이가 30cm겠어요? 적어도 한 1m는 되겠죠? 그러면 3개층 정도를 생각할 수 있죠? 그럼 부피로 치면 30큐브 한 3000개 정도가 연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비율로 구피가 생존한다라고 생각을 가정을 해보면 10마리죠? 10마리에 3000배, 3만배입니다. 그러면 그 조그만 가로 세로 10m짜리 연못에 구피가 3만 마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키우는 비율로 생각하면 엄청난 과밀이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한 연못에서 자연 상태는 한 300마리 살까요? 100분의 1입니다. 100분의 1. 그 정도 비율이면 주변에는 수초들이 질산염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근데 어, 우리는 그거보다 훨씬 과밀로 키우잖아요. 두 번째 방법도 발생하는 질산염을 다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 방법이 없나요? 그래서 환수를 해줍니다. 환수를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환수는 물생활계의 치트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키우는 분들은 다 환수에 의존하고 계신 겁니다. 환수도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그 조건들을 맞춰주면서 어떤 스트레스 없이 환수를 잘해주는 것도 기술이 필요해요. 아무튼 환수를 잘해주면 뭐 대부분 거의 다의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질산염을 처리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한 가지만 빼고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앞전 시간에 제가 오줌과 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암모니아에서 얘기를 시작한 건 오줌 얘기고요. 똥은 어떻게 처리를 하게 될까요? 이 똥도 또 다른 박테리아가 처리를 하는데 이 똥을 처리한 결과물이
다시 암모니아입니다. 어? 그러면은 어차피 암모니아인데 그냥 다 뭉뚱그려서 암모니아라고 생각하면 안 될까요? 그래도 됩니다. 그런데 뭐랄까 좀 모호해지죠. 어떤 물잡이를 그 시간대별로 분석할 때, 그리고 백탁의 원인을 분석할 때, 똥과 오줌이 암모니아를 발생시키는 그 시간차를 계산하면 좀 더 선명하게 이걸 관찰할 수 있습니다. 선명하게 이해한다는 건 그 해답도 좀 더 선명하게 뽑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나중에 물잡이와 백탁을 설명할 때 자연스럽게 제가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어, 지금 이 똥을 분해해서 암모니아로 만드는 박테리아도 이름이 있는데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